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대체 그 천재적인 정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괴테, 그 본인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던 그의 유년 시절로 말이죠. 네, 그쵸. 파우스트의 작가,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 시대를 초월한 천재. 이게 딱 우리가 괴테 하면 떠올리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볼 괴테는 조금 달라요. 자, 바로 이 익숙한 모습에서부터 우리의 탐험을 시작해보죠.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한 천재를 만들어내는 재료는 뭘까요?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의 레시피를 한번 엿볼까 합니다. 흥미롭게도 괴테 본인도 비슷한 말을 남겼어요. 한 인간은 그 시대 환경의 산물이라고 믿었던 거죠. 자, 그의 말을 길잡이 삼아서 한번 그의 세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시간 여행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8세기 중반, 1749년 8월 28일, 활기 넘치는 상업도시 프랑크푸르트, 바로 이곳이 어린 괴테가 보고 자란 세상이었던 거죠. 괴테의 어린 시절 집에는요, 게렘스라고 불리는 아주 독특한 구조물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집 안이라는 사적인 공간과 저 바깥의 공적인 세계를 딱 연결하는 창구였죠. 뭐랄까, 사람들을 위한 새장? 같았다고 할까요? 바로 이 게렘스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탄생하는데요. 도자기 시장에서 갓 사온 그릇들을 가지고 놀던 어린 괴테가 심심했나 봐요. 하나를 거리에 냅다 던져버린 거예요.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니까 이웃들이 막 환호하면서 하나 더 외친 거죠. 그러니까 신이 난 이 꼬마 괴테가 부엌에 있던 그릇까지 몽땅 다 가져와서 깨트려 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일화를 보면 벌써부터 관객을 즐겁게 하려는 그의 타고난 끼가 보이지 않나요? 괴테 세상은 이제 집을 넘어서 도시 전체로 뻗어나갑니다. 이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는요, 그냥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어요. 고풍스러운 골목, 또 수백 년 된 의식들이 살아 숨쉬는 그 자체로 거대한 교실이자 그의 첫 번째 스승이었던 셈이죠. 여기가 바로 어린 괴테의 상상력을 마구 자극했던 장소들입니다. 옛날 해자였던 사승도랑부터 역대 황제들의 초상화가 쫙 걸려있는 황제홀까지 그는 도시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역사와 고대에 대한 깊은 애정을 키워나갔습니다. 특히 파이퍼의 궁정이라고 불리는 이 독특한 연례의식은 그에게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 전의 관습이 바로 내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걸 보는 거예요. 괴테는 이때 역사가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거구나. 이걸 직접 체험한 거죠. 자, 이제 시선을 그의 내변 세계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의 인격을 형성한 가장 중요한 건축가들은 다름 아닌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서로 완전히 다른 영향력을 행사했던 아버지와 외할아버지, 이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그 대조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한쪽에는 이성과 질서, 근대적인 야망을 중시했던 말 그대로 계몽주의의 아들이었던 아버지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전통과 직관, 거의 신비주의에 가까운 세계에 속했던 외할아버지가 있었던 거죠. 이게 그냥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당대를 가르던 거대한 두 힘, 바로 계몽주의적 합리성과 떠오르던 낭만주의적 감성이 한 집안에서 꽝 하고 부딪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긴장감이야말로 평생에 걸쳐 괴테의 창조적인 천재성을 불태운 연료가 됩니다.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는 이 작은 가족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7년 전쟁이 터지자 가족 식탁은 그대로 정치 논쟁의 장이 되어버렸죠. 프로이센을 지지하는 아버지와 오스트리아를 지지하는 외할아버지. 어린 괴테는 이 갈등 한복판에서 여론이란 게 뭘까? 정의란 건 뭘까? 이런 고민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평화롭기만 했던 유년기는 몇 차례 충격적인 사건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그에게 신학과 철학에 대한 아주 깊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1755년 11월 1일, 이 날짜를 꼭 기억해 주세요. 6살 괴테의 평화로운 세상을, 아니 유럽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든 재앙이 바로 이날 시작됐습니다.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단 한순간에 6만 명의 목숨이 사라졌고요. 이 끔찍한 재앙의 소식은 유럽 전역에 그야말로 공포의 악마를 퍼뜨렸습니다. 6살 괴테에게 이건 정말 깊은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내가 배운 그 자비로운 아버지 같은 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죽게 내버려둘 수 있지? 이건 단순히 어린애의 의심이 아니었어요. 자비로운 신과 이 혼돈스러운 자연 세계를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 하는 계몽주의 시대의 가장 중심적인 신학적 질문이 지진의 충격과 함께 어린 그의 영혼을 강타한 순간이었던 거죠. 이게 그의 절박한 심정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그는 기존의 종교가 주는 답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신과 직접 소통하려고 했습니다. 악보대 위에 광물들로 제단을 쌓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제사를 지내는 이 기이한 의식. 이건 신과 어떻게든 화해하려는 한 소년의 정말 순수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예술가적인 충동이 어떻게 싹트고 발전했는지 그 궤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냥 세상을 지켜보던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스스로 세계를 창조하는 능동적인 창작자로 변모하는 과정이죠. 그의 창작 여정은 여기 보이는 이 계단처럼 아주 명확해요. 처음엔 할머니가 선물한 인형극을 보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고요. 그 다음엔 대중소설들을 닥치는 대로 읽어치웠고 마침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에서 그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 하나를 얻게 됩니다. 바로 주관적인 편향에 대한 깨달음이었죠. 내 시가 항상 나한테는 최고로 보이는 것처럼 친구들의 좀 시시한 시도 그 친구들한테는 최고로 보인다는 거예요. 진실의 본질을 탐구해야 할 미래 예술가에게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결국 괴테의 유년기 탐험은 그의 자서전 제목이기도 한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 인간의 삶에서 또 어떤 이야기에서 과연 얼마만큼이 진실이고 얼마만큼이 시일까요? 그의 어린 시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 자신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물음이기도 하죠.